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평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케팅 대행사가 당신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이유라는 짧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매일 겪고 있는 건데요. 이 마케팅 대행사 회사에서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대표님, 저는 가나다 회사의 아무개 대리인데요. 키워드 광고가 잘못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광고 대행사 변경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서 제게 권유를 하는데, 저는 이 첫 단추부터가 일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첫 번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뭐 아는 이제 친한 뭐 지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전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시간대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전화를 걸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처음 연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는 게 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다짜고짜 막 갑자기 자기 할 말들만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일하다가도 당황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카드 영업이든 뭐 통신사 영업이든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여쭤봐 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된 전화는 저는 바로 종료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제안은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편이고요. 혹은 뭐 제안하실 게 있으면 거기 이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매일 나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재 어떤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광고 담당자가 자기가 어떤 개인 사정이나 뭐 퇴사의 이유로 저희 업체를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 업체와 계속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고 대행사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겪어봤는데, 큰 대행사도 해보고 좀 작은 대행사도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회사 안에 있는 마케터, 그 사람의 관리, 그리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큰 회사의 마케팅 대행사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어떤 마케터의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그 전화를 해서 그 타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야구로 치면 공을 10번을 던지든 100번을 던지든 거기 타석에 있는 타자가 공을 많이 던져줘야지 어쨌든 이 타율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0번 전화하면 뭐 한 번 공을 맞을 수도 있고 5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확률은 되게 미비하지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본인을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대행사는 저한테 진짜 매달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연말 때 또 한 번 인사해주고 또 연초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터는 회사 혹은 그 회사의 담당자한테 그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마케터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광고주는 이제 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계속 걸려오는 그 마케터가 굉장히 성실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내 대행사가 되었을 때 관리를 잘 해주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받은 메일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하루에도 진짜 수십 통의 전화 메일을 받거든요. 지금도 그 전화번호를 다 차단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 같은 그 직군에 있는 마케터들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또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트래픽이나 아니면 리워드 순위, 뭐 구매평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이버 이제 노출됐을 때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상위로 올라오고 뭐 그런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잠깐이거든요. 사실 그 트래픽이 들어와서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야지 좋은 건데, 막 사람들만 많이 몰려오고 구매는 이전하고 똑같거나 조금 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네이버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트래픽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 트래픽 개발사가 저한테만 제한하겠어요? 다른 비슷한 카테고리 혹은 나의 경쟁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을 하겠죠. 본인들의 하는 일을. 그러면 여기서 트래픽하고 여기서 트래픽하고 계속 본인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이만큼 썼는데 상대방도 돈을 이만큼 써서 계속 서로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케터들의 마케팅 방식이 전화나 단순한 이메일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든지 블로그를 쓰든지, 이거를 내가 계속 그 전화 상담을 할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성 컨텐츠 혹은 오프라인에서 뭐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 참여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본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전시장이나 박람회를 찾아가서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파트너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해주고, 혹은 전시 주최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참가사들이 사전에 어떤 대행사와 미팅을 하고 싶다, 사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대행사분들 혹은 업체분들은 대행사를 선정하실 때 그 회사의 어떤 규모만 보지 마시고 그 담당자가 어떤 능력과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걸 판단하려면 내가 일단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광고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월에 어느 정도 광고비를 지출할 것인지, 이런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사와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광고 대행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화라든지 나는 이렇게 광고 대행사를 골랐다 라든지 뭐 여러분들만의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